이런 생리전 증후군 같은 증상들과 갱년기의 증상은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중요한 건 나의 신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 보다는 호르몬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오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칠쌤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세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몸에 열도 확 올라오는 것 같고 갑자기 식었다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거나 자식들과 싸웠다거나 화를 많이 내서 이거 큰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갱년기가 왔을 때 이런 증상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문제는 폐경이라는 것과 이 갱년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둘을 좀 혼동하게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그 결과 좀 불필요하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경과 갱년기의 정확한 차이와 언제쯤 시작되는지 혹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가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갱년기랑 폐경기는 사실은 동일한 말이에요. 사실 이 폐경이라는 것 자체는 사건을 뜻하고 폐경기는 그 가운데의 과정을 뜻합니다. 폐경은 의학적으로 1년 동안 생리가 없으면 이제 생리가 멈췄다, 폐경이다 라고 확정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폐경이라는 단어를 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폐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한문으로는 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월경이 닫혔다, 이제 영어로는 메노포즈라고 해서 메노, 월경이 정지했다, 이런 의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폐경이라는 의학적 용어에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폐경 전에 이 생리가 끊겼나 안 끊겼나 잘 모를 정도로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고 불규칙한 생리를 하고 이런 기간들을 폐경 이행기 라고 불러요. 이때는 난소 기능이 많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규칙적인 생리를 하지도 않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갱년기는 언제 찾아오는 건가요? 갱년기는 주로 50세 전후에 오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40대 중후반 이후 혹은 50대 초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일찍 오기도 해요. 40세 초반 정도에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기 폐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올 수 있는 시기기는 해서 조금 이른 폐경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40세 이전에 온 경우에는 조기 폐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50세가 지나서 중반까지도 비교적 편안하게 폐경기를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신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 보다는 호르몬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오느냐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떨 때 갱년기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나요? 우선 갱년기에 들어서면 에스트로겐이 요동을 치면서 전조 증상처럼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쉽게 호소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엄청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오는 증상들 중에 얼굴이 갑자기 붉어져요. 등에 땀이 확 났다가 식어요. 수면장애도 같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잠들기가 좀 어렵고 자주 깨거나 잤는데 피곤해요. 수면이 질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 증상들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가슴이 좀 붓는 느낌이 오히려 반대로 들거나 복부가 좀 팽만하거나 몸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다, 축축 처진다 하는 느낌들을 호소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다가 생리가 끊기고 한 12개월 이상 지났을 때는 폐경을 진단을 받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이 에스트로겐을 자극하는 FSH라는 호르몬이 40 정도 이상이 올라가 있으면 이때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해서 통증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 또 하나가 있죠. 질이 많이 건조해져요. 나이 들면 눈도 뻑뻑해지고 눈곱도 끼고 시야가 흐려진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막 기관인 질 쪽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성교통이 시작이 되고요. 관계할 때 너무 통증이 심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생리전 증후군 같은 증상들과 갱년기의 증상은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결국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이기는 한데 치료법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서 보충을 해주는 약제들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리가 불규칙하다 라고 하는 거는 여성 건강을 판단하는 굉장히 편안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했을 때는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경과 갱년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에 의해서 대략적인 거는 정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이 정말 안 좋거나 어떤
좀 큰 스트레스에 의해서 호르몬 감소가 심해지면 그때는 좀 빠르게 폐경이 올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내 건강 관리를 잘해주고 미리미리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준다면 이 난소의 기능 자체를 잘 보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갱년기를 천천히 늦춰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갱년기를 잘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잘 지켜야 되는 우리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일 건데요. 특히나 수면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때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밤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멜라토닌이라든가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휴식을 취하면서 나의 생체를 돌리는 이런 리듬들이 완전히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수면을 충분히 취해 주셔야 꼭 에스트로겐이 아니더라도 이에 동반되는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나의 호르몬을 관리를 잘 해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짜증이나 뭔가 우울한 감정들도 많이 사라지겠죠. 운동이 또 중요하겠죠. 실제로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면 여자들한테도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많이 감소를 해 있어요.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고 이런 것들이 남성 호르몬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을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뼈가 만들어질 때 오는 비타민 D나 칼슘 그리고 필수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햇빛이 있을 때 밖에서 산책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주게 되면 정말 크고 많은 도움이 될 건데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갱년기 때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원래는 이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오면서 이런 것들을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또 콜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더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간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면 휴식 시간을 가져주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런 사건이 나의 지금 이 시기가 나에게 너무 생활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다 라고 한다면 가볍게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신 분들은 약물을 처방을 받기도 하고 질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들을 통해서 불편한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경, 갱년기는 우리의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부의 기간이기 때문에 마치 사춘기처럼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노화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나의 몸은 20대보다는 당연히 노화가 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 몸을 좀 돌보면서 조율을 해주고 나를 돌아본다면 조금 더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고 앞으로의 삶을 젊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요. 혹은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절하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 영상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